2011년 9월 16일 여러 비행 조종사들은 엔진을 개조한 항공기를 타고 에어레이싱에서의 우승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고도로 개조된 항공기인 갤로핑 고스트가 레이스 코스를 이탈했고 800km가 넘는 속도로 곧장 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단 9초 만에 발생한 이 사고는 현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에어쇼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개최되는 리노 에어 레이스는 초기 비행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레이싱 대회입니다. 특히 지상에 가까운 낮은 고도에서 고속 비행이 이루어지는 이 대회는 매년 수많은 항공 팬들을 사로잡는 극한의 스릴과 속도를 자랑합니다. 조종사들은 정해진 트랙을 따라 서로의 개조 항공기와 거의 부딪힐 듯한 근접 상태에서 경쟁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에어 레이싱 자체가 고위험 스포츠지만 그 중에서도 리노의 무제한급 클래스는 위험의 정점을 찍는 경기입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실험적인 개조에 거의 제한이 없어 조종사들은 오직 순수한 속도와 출력만을 목표로 항공기를 설계하고 조종합니다. 비행 고도는 고작 30m에 불과하며 속도는 시속 800km를 넘기도 합니다. 이 무제한급 레이스의 주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전투기들이며 이들은 화려하게 도색되고 성능이 극대화되어 리노 에어 레이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죠. 사고가 발생하기 4년 전 조종사 지미 리워드는 레이싱 전용으로 개조된 항공기 갤로핑 고스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기종은 P-51 머스탱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노스 아메리칸 항공사가 군사용으로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민간에 판매된 이 기체는 1946년부터 다양한 에어쇼에 출전했으며 2010년까지 수차례 광범위한 개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미의 목표는 이 무제한급 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매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지만 그는 시속 800km를 넘기기 위한 극단적인 개조에 착수했습니다. 지미는 날개를 짧게 자르고 기체를 유선형으로 다듬었으며 무게 중심도 조정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그는 비행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품들을 과감히 제거했는데 그 중에는 고속 안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트림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림탭은 비행기의 조종력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장치로 고속 비행 중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종의 파워 스티어링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미는 이중 오른쪽 트림탭의 각도를 아예 고정시켜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행기는 더 빨라졌지만 조종 안정성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미는 고정된 트림탭으로 인해 비행 중 내내 수동으로 조종을 보정해야 했고 새롭게 설계된 공기역학적 구조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조종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미가 공학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모든 개조는 정밀한 기술 시뮬레이션 없이 오직 그의 직관적인 계산에만 의존했습니다. 만약 그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비행기의 공기역학 균형이 깨지고 조종성이 과도하게 민감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갤로핑 고스트는 이미 성능적 한계에 가까워졌고 이는 조종 불능이나 기체 구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킨 또 다른 요소는 엔진의 출력 강화를 위한 무리한 개조였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이는 비행기의 무게 균형에 다시 영향을 주며 기체 프레임에도 큰 부담을 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속도에만 집착한 이 개조는 언제든 공중분해될 수 있는 날아다니는 폭탄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이후 갤로핑 고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개조된 P-51 머스탱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만약 항공기 개조 후 전문 엔지니어가 이를 검토했다면 설계상 문제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미는 정식 검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개조 사항을 문서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비행기는 레이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위험이 지미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에어쇼 주최 측 또한 기록 관리와 검사 체계에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미가 개조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서화되지 않은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고 엔진 출력에 따른 냉각 시스템 변경은 단순한 사소한 개조로 간주되어 검사가 생략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문제가 누적된 채 2010년 개조가 완료된 갤로핑 고스트는 레이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풍으로 인해 레이스가 조기 종료되면서 지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고 그는 2011년에 반드시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1년 9월 지미는 리노 에어 레이스의 예선전에 참가했습니다.
갤로핑 고스트는 예선전에서 시속 805km를 가볍게 넘기며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고 신기록을 깰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지미는 꼬리 부분 트림 탭의 느슨함을 확인하고 정비색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정비사들은 느슨해진 나사만 조였을 뿐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점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11년 9월 16일 치열한 예선전 끝에 지미는 무제한급 결승인 골드 히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리노 공항의 관람석에 운집했고 오후 4시 20분경 각각 개조된 비행기들이 굉금을 내며 활주로에서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경주가 시작됩니다. 라는 아나운서의 외침과 함께 결승전이 시작되었고 지미는 대열의 후미에서 출발해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끌어올려 앞선 기체들을 추월할 계획이었습니다. 6랩 레이스 중 3랩째 지미의 갤로핑 고스트는 3위까지 올라섰고 2위인 부두와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때 비행기의 속도는 시속 820km에 달했으며 이 엄청난 속도는 비행기 프레임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고 이전에 조였던 부품들의 무리가 가해졌습니다. 지미가 코너를 돌아 직선 구간으로 진입하던 순간 앞선 비행기가 만들어낸 강력한 난류에 갤로핑 고스트가 갑자기 왼쪽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지미는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밀어 방향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바로 이 순간 왼쪽 트림 탭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느슨해지고 깨지기 시작한 나사 때문에 1초도 안 되어 트림 탭이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격렬하게 회전했고 이때 발생한 중력 가속도는 무려 17.3G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중력 가속도를 받으며 지미는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는 통제를 잃은 채 최대 출력을 유지한 채 상승하며 파손된 트림 탭이 결국 기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통제 불능이 된 비행기는 경로를 바꿔 관중석을 향해 시속 800km가 넘는 속도로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몸을 피할 틈도 없었던 그 순간 불과 9초 만에 갤로핑 고스트는 관중석 구역에 충돌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종사 지미 리워드는 즉사했으며 비행기 파편이 관람석으로 튀면서 관중 10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6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1972년 이후 미국 에어쇼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스러웠던 점은 갤로핑 고스트가 매우 가파른 각도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지면이 충격을 대부분 흡수했고 비행기가 지면을 따라 미끄러지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대회는 즉각 중단되었고 몇 분 만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조사관들이 현장에 있었으며 이는 위원회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현장 목격 조사 사례로 기록됩니다. 조사관들은 곧바로 파편을 분석했고 수많은 관객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통해 트림 탭이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림 탭을 고정하던 너트에는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고 당시 기체는 은색 도장이었고 해당 색상은 무려 1985년 마지막 도색이었습니다. 즉, 사용된 너트는 26년 이상 된 낡은 부품이었던 것입니다. 노후 부품, 무리한 개조, 설계상의 결함, 검사 누락 등 모든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였습니다. 이후 NTSB는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관중석을 트랙에서 멀리 떨어뜨릴 것, 그리고 무제한급 항공기에 대한 의무적 사전 검토와 검사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는 관중 사망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더 엄격해진 기술 규정 덕분에 조종사들의 안전도 더욱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속도의 한계를 넘기 위해 안전을 희생한 무리한 개조, 그리고 수많은 결함이 하나의 순간에 폭발하며 벌어진 끔찍한 에어쇼 참사. 800km의 속도로 지면에 충돌한 갤로핑 고스트의 비극,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